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네, 오늘부터 52주에 걸쳐서 저희 그간 벌써 10년 정도 중독자들과 가족 또 성인 아이들을 도와왔는데요. 그간의 이야기들 또 깨달은 것들을 52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 매해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이 저와 또 저의 사역의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야무지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그렇게 한다 이것보다는 제 마음은 항상 그렇게 한 해 한 해 최선을 다한다 그런 느낌으로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2개의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리고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들을 정리를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해나갈 건데, 이제 들으시면서 여러 통찰을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중독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소위 중독 백화점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졌는데 어떻게 감히 이 중독 사역에 뛰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제 답변은 이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몰랐어요. 네, 슬프게도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기뻤죠. 왜냐하면 제 메인 문제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됐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되게 완벽한 사람인데 그거 하나 문제가 굉장히 특출나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망가졌고 어려웠다. 그러니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 이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문제가 거의 없는 사람이다. 아마도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내보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저는 많은 중독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제 메인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제 많은 문제들 중에서 그것들이 내 결론과 같은 게 제 메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있는 그 중요한 문제 하나를 제가 어떻게 조금 도려냈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까지 완치가 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복을 또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고 나서 거의 얼마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겁없이 제가 뛰어들었지만 나중 돼서는 내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메인 문제뿐만 아니라 분노, 미디어, 또 음식, 우울과 무기력이 굉장히 깊은 수준에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중독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어려웠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뼛속 깊이 그 고통들을 느껴야 되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참 후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분노나 사실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 재발하고 나서는 그 숙취가 있거든요. 아마 이 문제를 가진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하루에 9시간 동안 뭐 미디어를 봤다. 그러면 그 끝에 깊은 우울과 무기력이 올 때가 있어요. 또 분노를 굉장히 극심하게 내서 난장판을 피고 나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저 역시 이 분노나 미디어 또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소진하고 나면 그 이후에 깊은 공허, 우울, 무기력 이런 것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꼭 새벽에 깨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날이 밝기 전까지 그 혼자 있어야 하는 그 시간이 정말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제가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한 1년에 또 적을 때는 한두 번, 많을 때는 세네 번 정도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분기마다 한 번씩이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들을 할 때에 유익은 없었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포지션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 사실 제가 좀 다운이 되더라도 다시 그 제 컨디션으로 올라오는 속도를 빨리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옛날에야 뭐 막 3개월씩, 2개월씩 완전히 질퍽거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 2주 안에 제가 제 컨디션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물론 그 시간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그냥 살 때보다는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암에서 나았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예전에 암 환자들에 대한 그 고통이 좀 옅어지잖아요. 또 공감하는 마음도 조금 옅어지고. 근데 저는 실시간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가다 보니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고 누구도 비판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의 아픔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동지로 여기면서 스승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태도를 또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공감도 많이 하고 또 거부감도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알고는 못한다. 제가 이거를 시작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문제들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 걸 정말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줄 알았으면 사실 저는 알고는 못하지 싶어요. 다른 사람을 쩔뚝거리면서 돕고 저도 제 다리에 막 붕대를 감으면서 치료를 해가면서 막 가야 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못 간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 앞으로야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제가 모르고 왔든 알고 왔든 이미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그렇게까지 막 쩔뚝거리면서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돕기에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이제 돕는 삶을 안 하는 거는 좀 아쉽다.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깝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더 커졌고 또 돕고 싶은 마음도 좀 더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뭐 숙명 같은 또 사명감 같은 뭐 그런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뭐 요약하면 저는 모르고 왔다, 모르고 시작했다, 그래서 힘들었다, 다시 돌아가라면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미 왔으니 계속 가본다는 게 오늘 요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또 용기 내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또 계속 이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